오늘은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실 이야기입니다. 자녀 성적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집을 상담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책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물건이 있습니다. 특정한 배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의 책상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공부를 안 한답니다. 학원도 3군데를 보내는데 성적이 꼴찌라고 하셨습니다. 과외도 시켜봤는데 소용없답니다.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고 우셨습니다. 제가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드님 방을 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알았습니다. 책상이 문제였습니다. 책상 위에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했습니다. 인형이 있고 게임기가 있고 만화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방향도 최악이었습니다.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가 바로 옆이었습니다. 이러면 공부가 안 됩니다. 제가 책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위치를 옮기고 불필요한 물건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 3가지만 올려놓았습니다. 그 3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이 늘었답니다. 전에는 10분도 못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1시간씩 앉아 있답니다. 3개월 뒤에는 중간고사 성적이 올랐습니다. 전교 꼴찌에서 중간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 뒤에는 상위권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오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환경이 아이를 바꾼 겁니다. 책상이 달라지니 공부 습관이 달라진 겁니다. 집중력이 생긴 겁니다. 성적이 오른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계십니까? 손주들 계십니까? 지금 당장 그 아이들 방에 가보십시오. 책상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리되어 있습니까? 어질러져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바꿔주십시오. 한 학기 안에 성적이 달라집니다. 먼저 책상에서 치워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형입니다. 책상 위에 인형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눈이 달린 인형은 최악입니다. 인형이 아이를 감시합니다. 공부하는 걸 방해합니다.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인형은 놀이의 상징입니다. 공부하는 공간에 놀이 도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 마음이 놀이로 갑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귀엽다고 놔두시면 안 됩니다. 당장 치우십시오. 침대 위나 선반에 놓으십시오. 책상 위에는 절대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 게임기나 장난감입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책상은 공부하는 곳입니다. 게임하는 곳이 아닙니다. 게임기가 보이면 손이 갑니다. 공부하다가도 게임 생각이 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게임기는 다른 곳에 보관하십시오. 책상에서 안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공부 시간과 게임 시간을 확실히 나누십시오. 공부할 때는 게임기가 눈에 안 보이게 하십시오. 세 번째 만화책이나 소설책입니다. 책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공부와 관계없는 책은 치워야 합니다. 교과서와 참고서만 책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만화책이 있으면 손이 갑니다. 수학 문제 풀다가 만화책을 봅니다.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독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공부 시간과 분리하십시오. 공부 끝나고 읽으십시오. 책상 위가 아니라 침대에서 읽으십시오. 공부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구분하십시오. 네 번째 핸드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없이 못 삽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는 치워야 합니다. 책상 위에 핸드폰이 있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알림 소리가 나면 보게 됩니다. 메시지가 오면 답장합니다. 공부가 끊깁니다. 공부할 때는 핸드폰을 거실에 두십시오. 부모님이 보관하십시오. 꼭 필요하면 서랍 안에 넣으십시오. 책상 위에는 절대 두지 마십시오. 1시간 집중해서 공부하고 10분 쉴 때 보십시오. 이렇게 규칙을 만드십시오. 5번째, 음식이나 과자입니다. 공부하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과자 부스러기가 책에 떨어집니다. 더럽습니다. 공부는 공부, 먹는 건 먹는 대로 따로 하십시오. 물은 괜찮습니다. 물통 하나 정도는 둬도 됩니다. 하지만 과자나 사탕은 치우십시오. 6번째, 거울입니다. 책상 위나 앞에 거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부하다가 거울을 봅니다. 얼굴을 봅니다. 머리를 만집니다. 딴짓을 합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외모에 신경 씁니다. 거울이 있으면 계속 봅니다. 공부가 안 됩니다. 7번째, 시계입니다. 이건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시계는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책상 위 정면에 시계가 있으면 자꾸 봅니다. 시간 확인하면서 압박감을 느낍니다.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네 이러면서 힘들어합니다. 시계는 책상 옆 벽에 거십시오. 고개를 돌려야 보이는 위치에 두십시오. 정면에는 두지 마십시오. 타이머는 괜찮습니다. 공부 시작할 때 맞춰놓고 울리면 쉬는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속 째깍거리는 시계는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책상에 꼭 놓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창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창석은 학업의 신을 상징하는 돌입니다. 예로부터 과거 시험 보는 선비들이 책상에 두었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머리를 맑게 합니다. 문창석은 수정입니다. 투명한 수정이 좋습니다. 너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주먹만 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책상 왼쪽 모서리에 놓으십시오. 왼쪽은 청룡입니다. 귀인의 자리입니다. 학업의 기운을 받는 자리입니다. 문창석을 놓을 때 깨끗이 씻으십시오. 흐르는 물에 씻고 햇볕에 말리십시오. 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상에 놓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집중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빌으십시오. 진심을 담으십시오. 문창석은 한 달에 한 번씩 씻어주십시오. 보름날 밤에 달빛을 쬐어주십시오. 에너지를 충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 대나무입니다. 작은 화분에 담긴 대나무를 책상 오른쪽에 놓으십시오. 오른쪽은 백호입니다. 재물과 건강의 자리입니다. 대나무는 꿋꿋함을 상징합니다. 절개를 상징합니다. 학업의 끈기를 만들어줍니다. 대나무는 물에서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투명한 병에 물을 담고 대나무 줄기를 담그십시오. 물은 일주일에 한 번 갈아주십시오. 대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아이도 성장합니다. 시각적으로도 좋고 풍수적으로도 좋습니다. 대나무 개수는 3개가 좋습니다. 3개는 삼재를 막아줍니다. 애군을 막아줍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나쁜 기운을 막아줍니다. 너무 많으면 복잡합니다. 3개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붉은 펜꽂이입니다. 펜꽂이는 필요합니다. 연필과 펜을 담아둬야 합니다. 그런데 색깔이 중요합니다. 붉은색이어야 합니다. 붉은색은 화의 기운입니다. 열정의 색입니다. 공부하는 의욕을 북돋워줍니다. 붉은 펜꽂이를 책상 정면 오른쪽에 놓으십시오.
아이가 앉아서 오른손 쪽에 보이게 하십시오. 펜을 꺼낼 때마다 붉은색을 봅니다. 무의식적으로 열정이 생깁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펜꽂이에는 꼭 필요한 펜만 꽂으십시오.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연필 3자루, 볼펜 3자루, 형광펜 3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안 쓰는 펜은 서랍에 넣으십시오. 정리된 펜꽂이가 정리된 마음을 만듭니다. 이 3가지가 기본입니다. 문창석 대나무 붉은 펜꽂이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효과가 큽니다.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 스탠드입니다. 책상에는 반드시 스탠드가 있어야 합니다. 밝은 조명이 집중력을 높입니다. 어두우면 눈이 피곤합니다. 졸립니다. 밝으면 정신이 또렷합니다. 스탠드는 왼쪽 앞에 놓으십시오.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빛이 왼쪽에서 와야 그림자가 안 집니다. 스탠드 밝기는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밝으면 눈부십니다. 너무 어두우면 소용없습니다. LED 스탠드가 좋습니다. 색온도는 주광색이 좋습니다. 백색 빛입니다.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책꽂이입니다. 책상 위에 작은 책꽂이를 놓으십시오. 당장 공부할 책들을 세워두십시오. 교과서와 참고서만 꽂으십시오. 너무 많이 꽂으면 압박감을 느낍니다. 오늘 공부할 과목 책만 꽂으십시오. 나머지는 책장에 정리하십시오. 책꽂이는 튼튼한 것으로 하십시오. 책이 쓰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쓰러지면 정리하느라 시간을 뺏깁니다.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안정적인 책꽂이가 안정적인 공부를 만듭니다. 6번째, 작은 화이트보드입니다. 책상 앞벽에 작은 화이트보드를 붙이십시오. 오늘 할 일을 적으십시오. 공부 계획을 적으십시오. 눈에 보이면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씩 지워가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화이트보드에는 긍정적인 문구도 적으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꼭 합격한다, 이런 문구를 적어두십시오. 공부하다가 힘들 때 봅니다. 힘이 납니다. 다시 집중합니다. 이제 책상 위치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놔도 위치가 틀리면 소용없습니다. 첫째, 책상은 문을 볼 수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 앉아서 문이 보여야 합니다. 등을 문에 대고 앉으면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뒤에서 누가 올까 신경 쓰입니다. 문이 보이면 안심입니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창문을 등지면 안 됩니다. 등 뒤는 든든해야 합니다. 벽이 있어야 합니다. 창문을 등지면 비어있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창문은 옆이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채광은 받되 등지지는 마십시오. 셋째, 침대와 거리를 두십시오. 책상이 침대 바로 옆이면 안 됩니다. 공부하다가 침대가 보입니다. 눕고 싶어집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최소 1m 이상 떨어뜨리십시오. 침대가 안 보이면 더 좋습니다. 넷째, 책상 방향은 동쪽이나 북쪽이 좋습니다. 동쪽은 양의 기운입니다. 활력을 줍니다. 집중력을 높입니다. 북쪽은 공부의 방향입니다. 학문의 방향입니다. 이 두 방향 중 하나로 책상을 놓으십시오. 다섯째, 책상 앞은 넓게 비우십시오. 벽과 30cm 이상 떨어뜨리십시오. 답답하면 안 됩니다. 앞이 막히면 기운이 막힙니다. 미래가 막힙니다. 앞이 뚫려야 성적이 오릅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책상 정리도 중요합니다.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공부 끝나면 정리하십시오. 다음날 공부할 때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하십시오. 어질러진 책상은 어질러진 마음을 만듭니다. 정리된 책상은 정리된 생각을 만듭니다. 책상 서랍도 정리하십시오.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만 넣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서랍을 비우고 청소하십시오.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으십시오. 책상 매트도 깔아주십시오. 매트는 책상을 보호합니다. 공부 공간을 정의합니다. 이 안이 공부하는 곳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만듭니다. 매트 색깔은 밝은 색이 좋습니다. 베이지나 하늘색이 좋습니다. 너무 화려한 색은 피하십시오.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었는데 성적이 안 올랐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학생 방에 가봤습니다. 책상이 창문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온갖 참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펜꽂이에는 펜이 20개가 넘게 꽂혀 있었습니다. 인형도 3개나 있었습니다.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책상 방향을 북쪽으로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다 치웠습니다. 문창석과 대나무를 놓았습니다. 붉은 펜꽂이로 바꿨습니다.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2달 뒤 모의고사 성적이 올랐습니다.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수능에서는 더 올랐습니다. 목표했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산만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5분도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딴짓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책상을 바꿨습니다. 게임기와 장난감을 다 치웠습니다. 침대를 책상에서 멀리 옮겼습니다. 문창석을 놓고 대나무를 놓았습니다. 공부 시간표를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한 달 뒤부터 변화가 왔습니다. 책상에 앉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20분, 30분 조금씩 늘었습니다. 3개월 뒤에는 1시간씩 앉아 있었습니다. 성적도 올랐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는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하십시오. 자녀 방에 가십시오. 손주 방에 가십시오. 책상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꿔주십시오. 치울 건 치우고 놓을 건 놓으십시오. 방향도 바꾸고 위치도 바꾸십시오. 처음에는 아이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물건을 치우냐고 할 수 있습니다. 설득하십시오. 성적 오르게 해주려고 그런다고 말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자고 하십시오. 효과가 나타나면 아이도 좋아합니다.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 방에 들어가서 책상을 정리해주고 좋은 물건을 놓아주는 행위 자체가 사랑입니다. 아이가 느낍니다. 엄마 아빠가 날 위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공부 의욕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환경만 바꾼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뒷받침되면 노력이 더 효과적입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다릅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됩니다. 성적이 오릅니다.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 모두 공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우리 아이 책상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이 아이의 미래를 밝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관 풍수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발장 위치와 매트 색깔이 가족 전체 운을 좌우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